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이랬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랬던가. 뭐. 가끔씩은 진짜 후회될 때도 있고요. 혹시 가끔씩은 좀 뭐가 부족하다고. 후회됩니까? 예? 혹시 후회해요? 뭐가 후회돼요? 아, 좀 살살 할 걸. 그래. 이거 내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사실은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이 우리 나름은 검투사잖아요. 검투사. 승부를 하는 검투사인데 찔러야 되거든요. 찔르면 아프거든 사실은. 기분 나빠요. 근데 안 찌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저 가짜야 이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한때는 이만큼 내가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 한 때도 있었어요. 이만큼. 아니 이게 시민들은 다 아는데 후보들만 몰라 이런 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주변 참모와 지지자들은 또 있어요. 네.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긴 쪽을 우리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또는 진 쪽의 지원을 받기로 각서 쓰고 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제 격렬해지고 또 맞으면 성질나잖아요. 사람인데 원래 맞아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권투할 때는 이게 주먹이 확 날라오면 눈을 딱 뜨고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맞으면 성질나게 돼요. 그러면 또 막 우리도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때 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복이 안 됐던가 봐요. 전화를 했더라고 한번. 제가 강원도에 어디 가 있는데 강원도 가서 무슨 행사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만 페이스 조절을 하시오. 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러셨어요. 길게 보고 하세요 그랬지. 그래서 뭐 그 말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할 거다. 실력이나 뭐 세력은 부족해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물론 한 열하루 되고 이게 이제 5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쭉 그죠? 국민들 볼 때 야 진짜 잘한다. 막 87%가 그냥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이 시장님 네. 이렇게 주권자 앞에서 꿇을 때는 네. 팍 꿇어야 돼. 팍 꿇어야 돼. 이렇게 반성문을 쓸 때는 화끈하게 써야 돼. 뭐 어리버리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다시 경선을 지금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네. 그때와 다르게 하겠다. 한번 얘기해봐. 제가 진짜 그걸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얘기만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그 다짐하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 저희도 참모진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참모를 갈아치워요. 지금 한번 심하게 싸운 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상대가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꾸 후배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질 낸 사람이 많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첫 경험이라서 첫. 그렇지.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래서 경험치고는 좀 가혹한 경험을 한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고 계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제가 경선 때 그렇게 막 안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른다. 라는 자위성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반성문이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 하마터면 3등을 할 뻔했던 2등한테 그 뭐 사실 지나 보면 다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대문. 예. 근데 괜히 그 잡아뜨리지도 못할 대들보 기둥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용 쓴다고 허리 아프고 욕만 태바가지로 먹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번 경선처럼 이렇게 재밌게 깔끔하게 한 경선은 없었습니다. 예.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더 나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를 꾸짖어 주셨고 더 이상 더 오버하지 못하게 늘 어떤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예, 승복해야 하고 그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거기 뛰쳐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체적인 이 경선마저도 사실은 주권자 여러분들이 이미 틀을 가지고 좀 몰고 가셨던 겁니다. 다만 이제 후회가 있다면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가 있다면 이건 당신은 잘 못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고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신경질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구나. 예. 이게 우리 모든 일상적 대화나 여기 대선 후보들 경쟁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 마음 다칠까 봐, 또 저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또 공격당할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준다면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를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용감하게 내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나오더라도 이긴다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하라고 이미 결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이 이미 문재인 후보로 지난번 2012년 대선을 아깝게 지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세로로 표현되었던 국민들의 큰 여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죠. 알았구나. 이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처음에 그래서 불펜 투수론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발이 어려움에 처하면 투입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슥 발을 대밀었다가 그러다가 나도 한번 뛰어볼게 하고 나갔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된통 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 과정이었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근데 안희정 지사님은 지금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요. 딴 게 있어요. 5월 9일 날 밤에 여기 옆에 와서 뻘뽀뽀 했을 때 술 먹고 했냐, 술 안 먹고 했냐, 그게 지금 제일 관심사거든.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도지사라서 많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서 그렇지 그렇게 중대한 자리에 술 먹고 올라왔을 리가 없다. 예. 그날 연설하는 거 봐라. 또박또박 연설만 잘하더만 어떻게 취한 사람이냐.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쟤 먹은 거 분명하다. 쟤 먹은 거 분명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나중에 이 역사의 기록으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5월 9일 저녁에 무대에 딱 이렇게 올라섰는데 뭐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최성 시장님 계시고 문재인 후보님 계시고 박원순 시장 계시고 추미애 대표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 옛날 그 경쟁하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습처럼 굉장히 이쁘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저도 모르게 여튼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 먹었죠? 그 하고 17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먹은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지금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관전자로서 이렇게 감히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우리 안 지사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 할 때 읽었던 그 취임 연설 있죠? 그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 그거 하셔야 돼. 그것만 하면 지지율이 더블로 뛸 거야. 그죠? 말 시작하고 문장 그런 거 끝날 때까지 가르치면- 한참 기다려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 단문이라 하면 주어와 수어가 한 개씩만 있는 거 그거를 하세요. 그러면 예, 잘 될 거예요. 그 진지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 자, 우리 이 시장님은 내가 1월 2일 날 신년 토론 JTBC에서 하면서 감정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저 사람이 예전에 지난번 대선 경선 때는 조절 장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훌륭하게 극복을 했구나. 이것만 확인이 되면 또 지지율이 2배 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님 조절이 안 될 만큼 화가 많이 나요? 아니 제가 그날 그 1월 2일 날 근데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뭐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단 착오였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화 안 냈어요? 벌컥 화는 되지 않고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그게 벌컥 화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 이렇게 탁 털면서 단문으로. 그렇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문으로. 그래. 앞으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으면 점수 땄지. 그지?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네, 수양 부족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네. 인정.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진짜 이미 그러지. 상황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뭐. 또 그 상황 가봐. 그냥 또 이제 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우리 모두 그렇다고 이재명 시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모두가. 시장님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지난번 같은 기회가 생기면 절대 벌어가시지 말고요. 안 지사님은 새벽에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예. 자, 거기까지 아니 왜 거기까지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 그 충청도가 조금 늦긴 해요. 나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화가 또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충청도에 3.1운동이 1919년 충청도에서 끝까지 가장 늦게까지 3.1운동을 했던 이유가 아니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요. 이래가지고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충청도에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 자, 다음번에는 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이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잘 하세요, 그죠? 뭘 잘 하세요. 이제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 속담식으로 말하면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물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그냥 중앙지검장은 막 윤석열 해버리고 뭐, 그죠? 총리는 사표 받아버리고 뭐, 보훈처장은 잘라버리고 피우진 씨 임명해버리고 뭐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없어. 그냥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 상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죠? 자기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는 점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문재인이라는 분을 다 알진 못했구나 그랬더니 유시민도 잘못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안 봤거든요. 잘 봤어요. 근데 제가 잘 본 것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직 인사도 안 났어요. 다음 주 되면 차관 인사가 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지나면 장관 인사가 날 텐데 문재인 정부 이거를 꼭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런 점에서 두 분이 각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기분이 그렇다며 본인이 거기 가 있는 거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이 시장 둘이 오늘 왜 이래? 예. 뭐 먼저 예. 그 우선은 우리가 경선을 참 잘 치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좀 그 급진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이 주장은 이재명 시장님이 세게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수, 중도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천천히 조금 더 기존의 진보 진영의 담론보다는 조금 더 우클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영역. 단문으로. 아 그렇구나. 예. 예, 그 단문으로 가면 고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선을 잘 치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우리 사회의 급진적 주제를 다뤘습니다. 안희정은 중도와 보수, 합리주의적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경선 때 좀 다소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힌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을 쉽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확 다르죠? 네. 확 다르죠? 그러니까 예, 저도 단문을 못 해설하기보단도 제가 너무 세게 말하면 놀라실까봐 배려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장문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단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초기 한 열흘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입장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과제,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지방 자치국가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관료들만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기에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현장의 작은 정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줘야 합니다. 예. 그 체제로 저는 국가운영 체제의 틀이 꼭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바뀌는 일은 엄청난 중앙집권 권력 질서와의 부딪힘입니다. 이 부딪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삼선 지사 도전하실 것 같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만한 그런 고려 사항은 있는 거군요. 그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네, 우리 안지사의 장례는 꼭 충남도지사를 하는 데 있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에 또 도전하려면 국회도 알아야 되고, 그죠? 정부도 알아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시는 거는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점 잘 고려하셔서. 그 유시민 장관님께서는 전에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 도백 도지사는 장관보다 조금 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의 그 경험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저도 나름 열심히 겪었다는 말씀은 갑자기 하고 싶은 그거 생각이 중요해요. 들었습니다. 네. 지방정부 행정 경험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약해. 약해. 그 점을 좀 고려하시고요. 이 시장님. 네, 저는 지금 이제 당장 해야 될 일들은 그야말로 법 고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그러니까 너무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사회적인 문제, 행정적 문제, 그거 좀 더 나가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지로 다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들어가면 상대가 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뺏기는 쪽. 그래서 이 경제적 문제에 손을 댈 때 본격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도 못하나? 라는 그런 실망도 느낄 수 있고 하는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저는 첫째로 일단 경제적 문제가 시급하니까 전기세 좀 정상화부터 해버리면 되겠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왜냐하면 그게 공기업인 한전이 하는 일이니까 산자부 시켜가지고 고치면 되잖아, 그죠? 그렇죠. 금방 고칠 수 있어. 이건 해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주는 이제 전기요금 이거 기업에서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서민들 그 누진제 이상하게 가지고 전기 못 쓰게 하는 거 줄여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자산 재분배, 소득 재분배가 가능해지는데, 네, 괜찮아요? 이거 아니 금방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할 걸로 보는데, 경제적 문제 특히 이제 기득권들에게 약간의 손상이 가는 그 일들이 개혁 작업이 시작될 때 저항이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거기에 힘 좀 실어주자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네. 예. 시간이 이제 10분도 못 남았는데요.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공연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지. 그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잖아요. TV 토론 후보 시절에 하실 때도 막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 정도로 했잖아요. 그죠? 이보세요. 그게 맥시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야 원내대표들 초대해서 미리 앞에 나가서 국빈급으로 예우를 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혹시 제어의 그 대연정 제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떡 깔때기. 예, 그런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대통령이 권위를 버리고 파트너, 경쟁자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찰 떼는 게 뭐 어려워요? 대통령이 먼저 가서 맞이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사님이 인삼 전과 만드는 게 좀 힘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드리고, 그리고 행동은 세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도 안 열리고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거는 부지 하세월이에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 법 개정 추진해봐서 아는데 빨라도 1년, 2년, 3년 막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미 정권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앞으로 한 1년 동안 국회에서 협조를 빨리빨리 안 해줘서 법 개정 못 하더라도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올 연말까지 화끈하게, 신속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아요. 그죠?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 예능 방송 찍으러 어디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기 얘기 들으니까 홈쇼핑이 죽을라 그런대요. 문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나 하고 나오면 그게 폭발이고 홈쇼핑에 관심이 없대요. 예능 PD들도 죽을라 그런대요. 사람들이 뉴스만 본대. 그래서 뭐 인기가 좋아서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대통령도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하셔가지고 혹시 국민들한테 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분이 감정이입하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탁하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해요. 먼저 이번에 이 시장님부터. 대통령 되기 전에 경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 안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 괄목할 정도로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본선 잘 치렀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 자랑해도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지지율도 아주 높지만, 사실 이제 단임제 하에서는 이 결국 초반에 지지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가 엔진 없는 비행기처럼 계속 할강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로 결판나잖아요. 이게 슬프게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취임 초는 높았다가 취임한 후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취임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첫째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걸 빨리 테고요. 부탁, 육과장님 부탁하는 거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왜 딴소리하고 그래요?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용기와 열망과 그다음 추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께서도 기대는 하지만 이제는 뭐 다 뽑았으니까 네가 잘하겠지라고 하고 맡겨놓으면 사실은 대통령 또는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기득권자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저항을 하거든요. 거기 기득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들하고 막상 이제 부딪히는 국면이 되면 대개는 져요. 대개 집니다. 이 정치 권력이 져요, 실제로. 경제 권력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서 상처 입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관심 갖고 애정 갖고 함께 동참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진짜 승부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정말 좋을 때인데 진짜 승부가 곧 벌어집니다. 오케이. 그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빙의되어서 대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빙의. 예. 국민 여러분, 뭔가 고의로 잘못되는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다고 보일 때 바로 그 순간 저를 더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국민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다수결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수결은 폭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다수결을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로 정착시켜내는 일, 386 직업정치인 저 안희정의 간절한 꿈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빙의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죠? 빙의가 안 되지. 지금 된 겁니까? 이렇게 온 겁니까? 어찌되었든 자, 다수결의 문제는 우리 모두 내부의 다수파의 폭력과 그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는 불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정부와 의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끈기 있게 주권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좋으니 너무 빨리 식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언론 보도가 문재인 팬덤 현상, 이거 뭐냐? 이런 거 가지고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무 빨리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빙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 8주기 행사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 대통령님은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당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완성은 안 됐죠. 그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생에 걸쳐서 더 높은 곳으로 고양시켜 나가려고 노력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임 중에 이 좌충우돌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난관이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런 분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의 성정대로 지금 대통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안정되고 완성된 형태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이 상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감정 그대로 그렇게 쭉 가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이 다도의 바다처럼 잔잔한 문재인이라는 분의 내면에 좀 파장을 일으키긴 하겠지만, 그런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함께 살펴주시고, 앞으로 5년 퇴임하시는 날 여기서 환호를 받으면서 퇴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체적인 이 경선마저도 사실은 주권자 여러분들이 이미 틀을 가지고 좀 몰고 가셨던 겁니다. 다만 이제 후회가 있다면,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가 있다면, 이건 당신은 잘 못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고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신경질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구나. 예. 이게 우리 모든 일상적 대화나 여기 대선 후보들 경쟁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 마음 다칠까 봐, 또 저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또 공격당할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준다면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를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용감하게 내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나오더라도 이긴다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 하라고 이미 결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이 이미 문재인 후보로 지난번 2012년 대선을 아깝게 지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세로로 표현되었던 국민들의 큰 여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죠. 알았구나. 이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처음에 그래서 불펜 투수론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발이 어려움에 처하면 투입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슥 발을 대밀었다가 그러다가 나도 한번 뛰어볼게 하고 나갔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된통 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 과정이었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근데 안희정 지사님은 지금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요. 딴 게 있어요. 5월 9일 날 밤에 여기 옆에 와서 뻘뽀뽀 했을 때 술 먹고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이랬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랬던가. 가끔씩은 진짜 후회될 때도 있고요. 혹시 가끔씩은 좀 뭐가 부족하다고. 후회됩니까? 예? 뭐 혹시 후회해요? 뭐가 후회돼요? 아, 좀 살살 할 걸. 이거 내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사실은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우리 나름은 검투사잖아요. 검투사. 승부를 하는 검투사인데 찔러야 되거든요. 찔르면 아프거든 사실은. 기분 나빠요. 근데 안 찌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저 가짜야 이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한때는 이만큼 내가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요만큼. 아니 이게 시민들은 다 아는데 후보들만 몰라 이런 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아, 그걸 또 있어요. 주변 참모와 지지자들은 또 있어요. 네.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긴 쪽을 우리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또는 진 쪽의 지원을 받기로 각서 쓰고 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제 격렬해지고 또 맞으면 성질나잖아요. 사람인데 원래 맞아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권투할 때는 이게 주먹이 확 날라오면 눈을 딱 뜨고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맞으면 성질나게 돼요. 그러면 또 막 우리도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때 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복이 안 됐던가 봐요. 전화를 했더라고 한번. 제가 강원도에 어디 가 있는데 강원도 가서 뭐 행사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만 페이스 조절을 하시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러셨어요. 길게 보고 하세요 그랬지. 그래서 뭐 그 말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할 거다. 실력이나 뭐 세력은 부족해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물론 한 열하루 되고 이게 이제 5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쭉 그죠? 국민들이 야 진짜 잘한다. 막 87%가 그냥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 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나요? 아니 제가 그날 그 1월 2일 날 근데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뭐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단 착오였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화 안 냈어요? 벌컥 화는 되지 않고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아 그게 벌컥 화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 이렇게 탁 털면서 단문으로. 그렇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문으로. 그래. 앞으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했으면 점수 땄지. 그지?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네, 수양 부족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네. 인정.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미 그러지. 상황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뭐. 또 그 상황 가봐. 그냥 또 이제 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우리 모두 그렇다고 이재명 시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재명 모두가. 시장님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지난번 같은 기회가 생기면 절대 벌어가시지 말고요. 안지사님은 새벽에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예. 자, 거기까지 아니 왜? 거기까지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 그 충청도가 조금 늦긴 해요. 나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화가 또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충청도에 3.1운동이 1919년 충청도에서 끝까지 가장 늦게까지 3.1운동을 했던 이유가 아니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요. 이래가지고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충청도에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 자, 다음번에는 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이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잘 하세요. 그죠? 뭘 잘 하세요. 이제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 속담식으로 말하면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물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그냥 중앙지검장은 막 윤석열 해버리고 뭐 그죠? 총리는 사표 받아버리고 뭐 보훈처장은 잘라버리고 피우진 씨 임명해버리고 뭐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없어. 그냥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니 상의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죠? 자기 근데 그때는 이 시장님 네. 이렇게 주권자 앞에서 꿇을 때는 네. 팍 꿇어야 돼. 바꾸어야 돼. 이렇게 반성문을 쓸 때는 화끈하게 써야 돼. 뭐 어리버리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다시 경선을 지금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네. 그때와 다르게 하겠다. 한번 얘기해봐. 제가 진짜 그걸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얘기만 해야 되겠다. 예? 내가 진짜 그 다짐하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 저희도 참모진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참모를 갈아치워요. 지금 한번 심하게 싸운 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상대가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꾸 후배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질 낸 사람이 말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첫 경험이라서 첫. 그렇지. 예,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래서 경험치고는 좀 가혹한 경험을 한 거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고 계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제가 경선 때 그렇게 막 안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른다. 라는 자의성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반성문이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하마터면 3등을 할 뻔했던 2등한테 그 뭐 사실 지나 보면 다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대문. 예. 근데 괜히 그 잡아뜨리지도 못할 대들보 기둥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용 쓴다고 허리 아프고 용만 태바가지로 먹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번 경선처럼 이렇게 재밌게 깔끔하게 한 경선은 없었습니다. 예.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더 나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를 꾸짖어 주셨고 더 이상 더 오버하지 못하게 늘 어떤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예, 승복해하고 그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거기 뛰쳐나가면 국민 했냐? 술 안 먹고 했냐? 그게 지금 제일 관심사거든.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도지사라서 많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서 그렇지 그렇게 중대한 자리에 술 먹고 올라왔을 리가 없다. 예. 그날 연설하는 거 봐라. 또박또박 연설만 잘하더만 어떻게 취한 사람이냐.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쟤 먹은 거 분명하다. 쟤 먹은 거 분명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이 역사의 기록으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5월 9일 저녁에 무대에 딱 이렇게 올라섰는데 뭐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최성 시장님 계시고 문재인 후보님 계시고 박원순 시장 계시고 추미애 대표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예. 그 옛날 그 경쟁하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습처럼 굉장히 이쁘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저도 모르게 여튼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 먹었죠? 그 라고 17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먹은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지금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관전자로서 이렇게 감히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우리 안 지사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 할 때 읽었던 그 취임 연설 있죠? 그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 그거 하셔야 돼. 그것만 하면 지지율이 더블로 뛸 거야. 그죠? 말 시작하고 문장 그런 거 끝날 때까지 가르치면- 한참 기다려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 단문이라 하면 주어와 수어가 한 개씩만 있는 거 그거를 하세요. 그러면 예, 잘 될 거예요. 그 진지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 자, 우리 이 시장님은 내가 1월 1일 날 신년토론 JTBC에서 하면서 감정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저 사람이 예전에 지난번 대선 경선 때는 조절 장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훌륭하게 극복을 했구나. 이것만 확인이 되면 또 지지율이 2배 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님 조절이 안 될